네, 이번 차시에서는 1960년대 초반 조선족의 여기주와 흔들리는 국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부터 반우파 투쟁과 민족정풍운동,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 등 중국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급박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었으며 1958년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중국 전역은 기근과 생필품의 부족 등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956년 하반기 특히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의 국면 속에서 중조 관계는 첨예한 갈등으로부터 봉합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또한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의 완전 철군으로 인해서 북한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 특히 인력들 속에서도 숙련공과 고급 노동 인력이 부족했죠. 그러한 인력 부족 현상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일성은 천리마 운동이라는 대중 인력 동원을 전개하고 더불어 해외 동포 귀국 사업을 중국, 일본, 소련, 동유럽 등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네, 북한의 해외 동포의 귀국 사업은 1959년부터 1962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는데 중국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여기주 역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제1조선인 귀국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여기주는 중국, 소련, 북한의 합의에 의한 합법적인 이주와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월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 간 합의에 의한 합법적 여기주의 신청자가 규정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도 당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도층에게는 큰 심적 부담이었지만 그에 더해서 불법 월경은 상당히 엄중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시기 불법 월경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그 수법 역시 밤에 혼자서 몰래 국경을 넘어가던 것이 이제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것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1961년 1월부터 1962년 5월까지 북한으로 불법 월경한 전체 조선족은 5만 5천 명 정도였고 이는 조선족 인구의 약 5% 정도에 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길림성 2만 6천여 명, 요녕성 2만 2천여 명, 흥룡강성이 약 7천 명 정도였습니다. 네, 다음에 인용문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네, 이건 당시 중국의 정부 기록으로 남은 기록인데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월경의 주 원인은 다음과 같다. 작년, 즉 1960년 우리나라의, 여기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가리키겠죠. 우리나라의 농업이 피해를 당해서 올해 초 식량표준, 그때 당시 중국은 배급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배급량을 얘기합니다. 식량 표준이 낮아져서 설날에는 매일 1인당 성량으로 조선의, 여기서 조선은 북한을 가리키겠죠. 조선의 식량 표준이 높았다. 조선족에게 조국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고 친족이 조선에 있으며 또한 미리국과 밀수하는 습관이 있다. 조선에 가서 장가를 가고 취업을 하고 병을 치료하고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네, 여기 인용문에서 조선은 전부 다 당시의 북한을 가리킵니다. 현의 지도 업무 중에 결점과 착오가 있고 심지어 하부 조직이 불순하며 상부의 결정을 관철하지 못하고 민족 정책을 잘못 집행하기도 했다. 네, 이 중국 정부에서 기록한 이 위의 기록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조선족의 불법 월경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 친족 관계에 의한 혈연, 그리고 원래부터 갖고 있던 미리국과 밀수 등 재래적 악습과 장가, 취업, 병치료, 진학 등 생활적이고 민족 정서적 측면과 관계되는 요인, 그리고 정부 조직의 잘못된 지도와
민족 정책의 잘못된 집행 등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대 혁명 초기 연변농학원 전투대에 의하면 지식층과 숙련 노동자로 볼 수 있는 대학생의 북한 이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1949년부터 1964년까지 연변 세계고등학교,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한국에서는 대학교라고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양한 3,200여 명 졸업생 중 1,640명이 나라를 배반하고 북조선으로 넘어갔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경제적 곤란이 심했을 때 도주가 극심하였다.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연변 각지에서 나라를 배반하고 외국으로 도망친 자가 2만 8천 명이나 된다. 1961년에 3개월간만 보더라도 전 주에서, 이 주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가리킵니다. 전 주에서 400여 명의 당 단원 간부가 도망쳤다. 여기서 당 단원 간부는 공산당원과 공천단원 간부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조선족이 국경 밖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선택 가능한 또 하나의 국가를 갖고 있으므로 하여 그들이 온전히 중국 안의 국민일 수 없다는 경계적 존재로서 그들의 애매모호함에 대한 인식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대단히 치명적인 평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국 이후 조선족의 국가적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 전체가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대단히 엄중한 그런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건국과 함께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국적을 부여받고 모국과의 경계에 열심히 쌓아왔던 국경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이 시기에. 네, 주덕회 주장을 위수로 한 자치주의 조선족 간부들은 조선족의 불법 월경 문제를 민족적 차원이거나 정치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으며 그것을 극력 경제적 문제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족의 중국 잔류 및 중국 속의 소수민족으로 국민으로 편입되는 것이 동북의 120만 조선족이 나아갈 방향이자 생존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던 주덕회들에게 이 무렵 조선족의 불법 월경은 그들이 구성했던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생존 기반과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여기주, 특히 불법 월경을 막고 그들을 최대한 안착시킴으로써 흔들리는 국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당면의 과제였습니다. 당시 중공연변주의 정책연구실 부주임 및 중공연변주의 선전부 부부장의 요직에 있던 리근전이 이 위기적 상황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어쩌면 선전부 부부장이자 작가로서 리근전은 작품을 통해서 동요하는 조선족 인민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중국적 소속감을 높여야 할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를 느꼈을 것이고 이것이 국가와 민족 양측이 조선족의 민족 간부이자 작가인 자신에게 부과한 시대적 과제이자 요청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민족적 발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고 그것은 오히려 중국 공산당 측으로서도 상당히 필요한 발화였을 것입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1960년대 초반 조선족의 여기주와 흔들리는 국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차시에서는 이 대상 텍스트인 범바이에 나타난 소거된 조선반도와 재정리된 고향을 통한 경계 구축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